이번 주에도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혜주로 주목받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AMD, 퀄컴 등 주요 반도체주도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합니다.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일라이 릴리,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 스타벅스,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몇 달 사이에서 가장 분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편입 종목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160개 이상이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가운데 6개 기업은 30개 대표 기업으로 구성된 다우 지수에도 편입된 종목입니다. CNBC는 여태까지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실적을 발표한 회사 중에 77%가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60%는 예상 실적을 상회했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월가 분석가들은 아마존의 3개월 및 6개월 수익 추정치를 각각 139%와 309%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아마존의 상승 여력이 31%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20%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모회사 아마존닷컴은 오는 30일 정규 시장이 마감된 뒤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0일 실적 발표할 기업들이 보면 아마존,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프루덴셜 파이낸셜, 페이팔, 3M, 일라이 릴리, 마라톤 페트롤리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GE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등이 실적 발표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UBS와 시티그룹은 이달 초에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시티그룹의 분석가인 로널드 호세는 아마존닷컴을 기술 분야 주식 중에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23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179.62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이 31%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와 애플 등 빅테크 주식들을 매수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최근 기술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애플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겠지만 저가 매수에 나서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애플이 6월 10일에 역사상 가장 큰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이것을 개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의 투자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21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169.3달러로 약 24% 상승 차이가 납니다. 모건스탠리는 애플이 1분기 예상치를 살짝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2분기 예상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 기준 월가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4에서 7% 정도 밑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5월 초에 공개할 새 아이패드 제품군에 최신 인공지능 칩 M4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품부터 애플은 본격적인 AI 디바이스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입니다. 애플은 5월 7일 열리는 레드 루즈 행사를 통해서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의 새 버전과 애플 펜슬, 매직 키보드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여기에는 현재 개발 중인 최신 애플 실리콘인 M4가 탑재될 것입니다. M4는 지난해 10월 공개된 M3 칩의 후속 모델입니다. AI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 M4는 연말에 출시할 맥북과 아이맥 등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못 얻은 M3 칩을 다시 아이패드에 장착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 칩이 본격적인 온 디바이스 AI 시대를 열어줄 상징적인 제품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를 탑재해서 아이패드를 최초의 AI 태블릿으로 브랜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아이패드 라인업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등장하는 신제품입니다. 해외 공급업자들에 따르면 이미 애플은 신형 아이패드 양산을 시작했고 5월 초 출시가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이벤트는 6월에 세계 개발자 회의에 앞서서 열리는 1시간 남짓의 소형 온라인 제품 이벤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또 5월 말에 실적을 발표하는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를 저가 매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인 조셉 무어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다수의 긍정적인 요인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여러 잠재적 고객으로부터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사 결과가 잠재적인 고객사들의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 수요는 모든 영역의 데이터 센터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강력한 예상 실적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또 다른 시리즈의 긍정적인 주당 순이익 개정을 위한 무대를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현재까지 82% 상승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챗GPT 인지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직접 사용해 본 사람은 2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4일 지난주에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21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별 챗GPT 인지도 및 사용 경험 비율입니다. 국내는 무려 88%가 챗GPT에 대해 들어봤고 26%가 직접 사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보다 챗GPT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국가는 인도 93%, 아랍에미리트 91% 두 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GPT를 사용한 경험에서는 국내는 11호 중간 정도였습니다. 인지도 1위인 인도는 사용 경험에서도 45%의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모로코 38%, 아랍에미리트 34%,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보다 챗GPT 인지도와 사용 경험이 모두 앞섰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인식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는 AI에 대한 긍정 36%, 갈등 44%, 부정 2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1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입니다. 이 항목에서 AI에 가장 흥미를 느끼는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반면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선진국은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흥미를 많이 느끼는 중국이나 인도 등은 챗GPT로 정보를 찾고 연구를 지원하며 개인 비서로 활용하는 등 실생활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호주, 독일, 영국, 미국 등의 부정 의견이 많은 국가에서 챗GPT 사용이 가장 많이 보고된 사례는 그저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